오늘 한성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아파트는 1995년 한 30년 된 아파트고요. 토지 면적은 8,245평, 그 안에 774세대, 건물은 10동이고요. 높이는 15층,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성아파트, 수지구청역 주변으로 해서 리모델링, 재건축 단지들이 즐비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한성인데요. 여기 지금 한국아파트도 있기는 한데 여기는 리모델링, 그리고 뒤에 보은아파트 리모델링, 동부아파트 리모델링, 삼성레미안 4차 여기는 재건축이고요. 여기 초인마을이 있는데 초인마을은 여기 리모델링이고요. 현재 한 5억 중반 정도 하고요. 여기서 조금 먼 관계로 가장 제가 말씀드린 곳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고요. 여기가 약 한 3억 7천 정도 분담금을 내면 59제곱미터에서 77제곱미터로 변경이 되는 행위허가가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9에서 59로 가는데 한 2억 7천에서 3억 정도, 그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은 향후에 지금 완공됐을 때 여기 수지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랑 좀 가격 비교를 좀 해보시면 사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에 서로서로 경쟁 관계로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밀고 당기고 할 정도의 비슷한 수준, 수지파크가 약간 더 우세겠죠. 일반 여기는 일반 아파트로 지어진 거고, 일반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제한이 있고요. 층고가 조금 낮고 도면상 평면도가 그렇게 뒤에 그냥 갖다 붙인 형태로 되니까 한 아파트로 지었을 때보다는 아마 나중에 가격이 한 80% 90% 선에서 멈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보실 때 그런 미래 사항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성아파트 지금 보시게 되면 주변에 여기에 지금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 아파트는 1단지 아파트가 현재 한 9억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아파트 약 한 8억, 한성아파트 8억, 보은아파트 한 5.5에서 6억, 그 다음에 동부아파트도 한 그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요. 초입아파트가 조금 쌉니다. 5억에서 5억 중반 사이, 그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3, 4년, 4, 5년, 5년 미만으로는 리모델링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요 시세를 주도할 거고요. 10년 이상 지나면 재건축 아파트까지 합세를 해서 수지구청역 앞에 아파트 가격을 선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초등학교까지는 한성아파트에서 약 한 4분 찍히는데요. 이쪽 입구에서 이쪽으로 해서 돌아가서 한 4분 정도, 요 정도면 초품화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입구만 없을 뿐이지 초품화입니다. 2025년 1월 24일 수지 2구역 한성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보시게 되면 면적은 27,259제곱미터, 그 다음에 여기에 추정 비례율은 76.73%, 그리고 6억 9천이라는 거는요, 지금 현재 있는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한성아파트가 6억 9천이라는 건립가액을 가지고 59제곱미터 25평을 받았을 때 보통 분양가 추정액 조합원들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8억 1,500, 그 다음에 74형 한 29평 되겠네요. 요거는 9억 9천, 그 다음에 84형 34평 11억 원 정도, 요 정도 분담금을 주면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에 약 한 20% 할인돼서 80%라고 가정하에 59제곱미터 일반 분양가는 약 한 10억, 74제곱미터는 12억 3,800, 84제곱미터는 13억 7,500 정도 예상이 되는 걸로 해서 가격을 뽑아본 겁니다. 얼추 요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변을 보게 되면 성북역에 현재 롯데캐슬이 14억 15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자뜰 마을 태영대시양 약 한 10.4억에서 11억 사이 하는 거니까 이런 아파트들하고도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현역에 보시면 광교 더 클래스 아파트가
13억 5천, 그 다음에 강교 경남 하나3 12억, 그 다음에 강교의 가장 비싼 아파트인 대장급 아파트들 자이언앤 힐스테이트가 17억, 뭐 34평, 뭐 35평, 그 다음에 강교 중흥 S클래스가 16억 5천, 뭐 17억 정도, 요 정도 예상이 가고요. 저희 수지구청역이 나중에 신축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강교를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성 분석을 해 보시고요. 적정한 가격인지 어떤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수를 보시게 되면 분양 세대수가 851세대밖에 안 됩니다. 59제곱미터를 577개, 74제곱미터를 80개, 84제곱미터를 194개. 왜냐면 여기는 77세대밖에 증가를 못 시킨 이유가 평균 대지 지분이 10.4평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용적률은 290으로 해가지고 서울과 비교하면 여기는 기준이 250이고요. 상한이 290이고 임대아파트 지을 필요도 없이 290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거고요. 서울 같으면 이 정도 되면 기준이 210이고 상한이 250이거든요. 290까지 먹으려고 그러면 서울에서 약 한 330, 340 정도 용적률을 먹는 거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성아파트 외에 앞에 한국아파트는 평균 대지 지분이 12평이기 때문에 거기는 재건축하면 여기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분양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임대주택, 별도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없음. 그래서 용인 지역에서는 제3종 일대 290까지는 임대주택 건설 없이 일반 주택으로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는 주택으로 건설이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학교 용지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유치원 용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동주택 들어가는 정비계획 결정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신문사설을 보게 되면 수지한성 998세대로 재건축으로 거듭날 것. 요거는 360%를 먹었을 때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먹었을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모로 도시계획심의에서 앞으로 난간이 조금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요건 아유경제에서 나온 건데요. 수지한성 재건축 공기업 사업 추진, 여기를 지금은 잠깐 보시게 되면요. 기존 공동주택이 774가구에서 10% 증가한 851가구로 용적률 290% 기준으로 기본정비계획이 나왔다. 주민의 73.7%가 전용면적 115제곱미터, 한 43평대를 가장 선호하는 규모로 꼽을 수 있다. 25평에 현재 살고 있는데 43평형을 가장 선호한다는 겁니다. 수지구청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5억에서 한 8억 정도를 가지고 학군도 좋고 그 다음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서울까지 약 한 25분 30분이면 갈 수 있는 접근성과 판교 분당의 배우지로 주거지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데 43평형으로 하기에는 여기에 아주 큰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290원 기본고시가 진행됐으나 여기에 역세권 개발 계획을 통해서 용적률 360%를 먹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360%를 먹기 위해서는 원래 비행안전 3구역이라서 33층밖에 못 올립니다.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하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구로구에서도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죠. 지금 보시게 되면 비행안전 3구역으로 지금 보시면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론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비용안전 3구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높이 제한이 있죠. 그리고 여기를 지금 제가 수지구청역에서 한 500m 정도까지 반경으로 그려보니까 우리 한성아파트는 대략적으로 300에서 한 500 사이에 다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지금 감정평가 금액 해가지고 추정분담금이 59제곱미터는 2억 8,600, 84 34평은 5억 7,100만으로 책정 발표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정비계획 구역 지정 당시고 앞으로 진행이 될수록 여기보다는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늘어나는 것을 용적률을 360으로 해가지고 수지구청역 500m 이내 역세권으로 분류돼서 360
퍼센테이지를 먹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한 용적률 290에서 360까지 늘었다고 해도 그 안에 한 절반 정도는 기부 체납이라든지 임대아파트로 건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아주 크게는 분담금이 줄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면이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긴 지금 학교가 있기 때문에 동쪽에 해가 여기 있을 거고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조권 때문에 여기는 저층으로 구성을 해야 될 거고요.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층으로 구성해도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조권 때문에 학교가 이 앞쪽에 있다 그러면 일조권을 배려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일조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단지의 기본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순자산구별 순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가 2024년 기준입니다. 상위 0.1%가요. 한 7, 80억에서 100억 정도 가지고 있고 가구당 순자산입니다. 상위 1%가 한 30억, 그 다음에 상위 5%가 한 13억 4천, 요즘에 한 15억 정도로 올랐습니다. 2025년도에. 상위 10%가 한 9억이지만 2025년 기준으로는 한 10억, 15억 5천 되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가가 1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빚 없이 있는 가구들은 대한민국 10%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 수지구청역에 있는 분들은 한 상위 한 20%, 5억 8천 이상이니까 5억 8천에서 한 6억 정도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상위 2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스컴에 뭐 10억 20억 우습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개인 가정당 순자산은 얼마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